안녕하세요. 수학원 23차시 코사인 법칙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코사인 법칙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에 3개의 요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나머지 3개의 요소를 구해내는 것과 관련 있는 공식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코사인 함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사용하는 상황은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 요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언제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한 형태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응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보시면 A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이 A라고 했을 때 그것에 마주보는 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두 변과 관련이 있는 식인데 이 두 변에 대해서 마치 요 완전제곱식 전개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약간 조금 비공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썼던 식 전개하면 요 식이 나오진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C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C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일단은 남은 두 변의 완전제곱식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A 빼기 B의 완전제곱이 뭐더라?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였지.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요. 뒤에다가 코사인이 붙어야 되는데 코사인 마주보는 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의 길이를 물어보더라도 이 코사인 법칙의 식을 써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근데 지금 첫 번째 위에 있는 요 식을 코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떤 식의 구조가 나올 수 있냐면 이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 형태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지점 A에서 밑변 BC에다가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B가 예각인 경우와 직각인 경우 그리고 둔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b제곱을 확인을 하려다 보니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죠. 즉 b와 관련 있는 직각삼각형 AHC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AH의 제곱 더하기 3분 CH의 제곱 얘를 하면 B제곱이 나올 텐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AH와 CH를 요 각 B에 대해서 표현을 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삼각형 ABH가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각 B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선분 AH 같은 경우에는 C sin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BH는 C 코사인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CH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C 코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들을 이제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H가 C sin B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H,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했어요. 얘의 완전 제곱.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c제곱 사인제곱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더하기 a제곱 빼기 2배의 ca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 코사인 b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에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c제곱 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c제곱 코사인 제곱 b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냈을 때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등장하면서 이 값은 1이 되어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값들은 합했을 때 그냥 c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보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배의 ca 코사인 b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 예각인 경우 증명을 해봤고요. 직각인 경우도 살펴보게 된다면요. b가 이제 h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그 h라는 점이 곧 b라는 점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코사인 b는 코사인 90도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 0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0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0은 우리가 마이너스 2배의 CA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애에다가 무언가를 곱해놓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각인 상황도 비슷하게 가볼 건데요. H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러면 B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AHC라는 이 직각삼각형을 볼 건데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 A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우리가 그 b에 대한 삼각함수를 쓰기에는 지금 모양이 둔각이라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각도를 대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는 180도 빼기 각 b라고 볼 수 있으니까 파이 빼기 b라고 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 이 조그만 삼각형 AHB에서 파이 마이너스 B에 대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선분 AH, BH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 AH 같은 경우에는 사인과 관련이 있겠죠. C 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얘는 C 사인 B로 각분한 공식에 의해서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밑변 같은 경우에는 C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인데 얘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C 코사인 B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코사인 B가 음수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양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요. C 사인 B의 제곱 더하기 이제 우리가 CH라고 하는 건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C 코사인 B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개해보면 C제곱 사인제곱 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CA 코사인 B 그 다음에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마찬가지로 C제곱 사인제곱 C제곱 코사인 제곱 두 개 더해주면 C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배의 CA 코사인 B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즉 어떠한 삼각형이더라도 코사인 법칙은 잘 성립이 되더라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코사인 법칙의 식을 오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이에요. 각 A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요. B랑 C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림이 없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요. 이쪽이 A가 되겠고 지금 B에 마주보는 변이 B인데 그게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변 C의 길이 각 C의 대변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더라. 그 상황에서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두 변의 차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3 이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코사인 60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 더하기 9 빼기 1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4 더하기 9 빼기 6 이렇게 되니까요. 7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루트 7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유제 4-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졌죠. 그때 각 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a, b, c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7이고 b에 마주보는 변이 8이고 C에 마주보는 변이 13 이런 상황에서 각 C의 크기에 대해서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변형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가도 되겠지만 나 이거 기억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먼저 쓰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C를 써야 되니까 그것에 마주보는 코사인 C를 써야 되니까 그것에 마주보는 변 13 얘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3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완전 제곱씩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배의 7, 8, 그 다음에 코사인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2 곱하기 7 곱하기 8 계산해보면 8, 7에 56이고요. 계산은 11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112 코사인 C라고 하는 애는 지금 이 부분을 좌변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13의 제곱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계산해 볼게요. 49 더하기 64 빼기 169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쪽에 계산해 보면 지금 11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랑 계산해 보면 지금 56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C라고 하는 애는 112분의 마이너스 56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C라고 하는 애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니까 0부터 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y는 코사인 x.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사분면의 각이니까 바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 2분의 파이, 0이라고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요. 우리가 이 구하고 싶은 지점까지 x가 간 만큼 왼쪽으로 가면 반대로 그 똑같은 간격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대칭 관계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3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2분의 1 올라가는 거라면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아래로 그쵸 2분의 1만큼 내려가겠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2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해준 값. 다시 말하면 3분의 2파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삼각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C값은 결과적으로 3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수각에 해당하는 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구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활용하는 방법 잘 연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